안녕하세요. 태안 폰합보청기 원장 김영아입니다. 어느덧 소리가 들리는 청각 이야기의 세 번째 시간이 되었네요. 이번 시간에는 소리의 역사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 합니다. 오늘도 귀 쫑긋 세워서 들어주실 거죠? 사람은 왜 말을 할까요? 사람은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언어를 사용합니다. 일반적인 동물들은 상대에게 눈빛으로 몇 가지 소리로 자기들만의 신호를 보내죠. 그러나 사람은 다양한 소리와 언어를 씁니다. 왜 그럴까요?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는 고객들 중에는 소리가 안 들린다고 찾아오곤 하십니다. 그래서 보청기 소리를 들어보면 보청기 소리는 정상적으로 잘 작동되고 있는데 소리가 안 들린다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요. 이때 이분들이 말하는 소리는 소리가 아닌 말을 뜻합니다. 소리와 말은 다릅니다. 소리는 성대가 떨리면서 생기는 것이고 말은 그 소리를 입술이나 혀의 위치로 조절해서 내는 것이기 때문이죠. 소리를 낸다고 해서 말이 되지는 않습니다. 특정한 단어를 조립해야 말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단어의 소리와 뜻에 대해 서로 약속해야 합니다. 한 과일을 가리키며 앞으로는 이것을 사과라고 하자처럼 말입니다. 소리와 말이 다르다는 것은 두뇌가 말소리를 처리하는 방식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리는 대부분 두뇌 오른쪽에서 처리되지만 말소리는 두뇌 왼쪽에서 처리됩니다. 그렇다면 말, 즉 언어는 어떻게 탄생이 되었을까요? 사람들은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서로 협조하여 목적을 달성하고자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큰 짐승을 사냥할 때 의사소통이 잘 되면 별다른 사고 없이 성공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사냥에도 실패하고 사람도 여러 다치거나 죽기 일쑤입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아도 의사표현을 잘한 집단이 더 많이 살아남았습니다. 이렇게 언어를 쓰게 되면서 인류의 두뇌는 커졌고 그에 비례하여 지능도 높아졌습니다. 언어라는 것은 반복해서 기억해야 하므로 두뇌를 자주 써야 했고 그만큼 두뇌가 발달한 것이죠. 그리고 언어를 통해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도 전해줄 수 있게 되었고 언제 어디서 만나자는 약속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언어는 사회생활의 바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언어는 기본적으로 청각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우리 두뇌의 왼쪽에 있는 대뇌 피질에서 청각과 언어를 함께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소리는 어떻게 말이 될까요? 우선 상대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때 귀에 들어온 소리는 그저 소리일 뿐입니다. 귀는 단순한 전달기관이니까요. 그 소리가 두뇌의 대뇌피질에 전달이 되어야 그 의미를 청각 분야에서 이해합니다. 이제 자기 생각을 전달할 차례입니다. 언어 분야에서 단어와 문장을 조립한 다음 발음기관을 통해서 상대에게 내보냅니다. 거듭 말하지만 언어는 듣는 데서 시작합니다. 사람이 말을 배우는 것도 같은 방식입니다. 초기에는 맘마나 엄마처럼 생존에 가장 필요한 말부터 반복해서 배우고 점차 하나씩 늘려가죠. 일반적으로 1살 때에는 단어를 5개 정도를 익히고 2살 무렵에는 단어 250개, 3살은 800개, 5살은 2000개 정도를 말할 수 있습니다. 말이 빠르다 늦다 하는 것은 이런 통계에 빗댄 판단이죠. 흔히 사람들은 청각을 시각보다 가볍게 생각하지만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했으나 그런 어려움을 딛고 활발히 살았던 헬렌 켈러의 말이 생각나네요. 청각의 소중함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눈이 안 보일 뿐 아니라 귀도 안 들린다. 귀가 들리지 않는 것은 훨씬 더 지독한 불행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가장 필수적인 자극, 즉
언어를 이끌어내고 생각을 불러일으켜 우리의 지적인 인간 집단 속에 있게 해주는 목소리의 상실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나라마다 언어가 다른 까닭은 무엇일까요? 인류 최초의 언어는 하나였으나 인류가 여기저기 퍼져 살게 되면서 점차 지역별로 언어가 달라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언어에 그 지역 사람들의 성품이나 성격이 반영되었죠. 규칙을 잘 지키고 분명한 것을 좋아하는 무리는 딱딱 끊어지는 말투를 사용하게 되었고, 거친 싸움보다 합리적 대화를 좋아하는 무리는 부드러운 말투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독일어와 프랑스어가 그렇습니다. 따라서 사용하는 언어를 보면 그 기질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죠. 성격이 거칠면 말을 거칠게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니까요. 그리고 여러 부족을 합쳐 민족을 만들고 땅을 넓혀 나라를 만들면서 언어는 한층 체계화되었으며 강대국이 군사력을 앞세워 약소국을 정복하면서 그들 나라에 자기네 언어를 심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영어나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나라들, 남아메리카에서 에스파냐어를 사용하는 나라들은 그런 아픈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재미있는 이야기로 쉬어가 볼까요? 동물들도 사투리를 쓸까요? 네, 동물들도 사투리를 씁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래의 경우 같은 종 안에서는 사투리를, 다른 종끼리는 공용어를 사용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원숭이의 경우도 비슷한데요. 사는 곳에 따라 내는 소리가 다른 것을 보면 일종의 사투리가 있는 셈이라고 합니다. 또 개와 새, 개구리도 사투리를 쓰는데요. 특히 개는 주인과 친밀할수록 더 많이 쓴다고 하는군요.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앞서 종을 치는 데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일요일 예배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교회에서는 땡땡땡 하고 종을 칩니다. 왜 종을 칠까요? 종은 한자말입니다. 쇠로 만들고 때리면 소리가 나기 때문에 쇠금자와 칠당자를 합쳐서 만든 글자입니다. 소리를 내기 위해 일부러 때린 것이 종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종을 치는 것은 예배 시간을 알리는 단순한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사람들이 예배당에 올 때 악마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상징적 조치로 행해졌습니다. 즉, 종소리로 신의 목소리를 내므로써 악마를 쫓아냈던 것입니다. 종의 모양이 안에서 바깥으로 점점 벌어지는 나팔꽃 모양인 것도 소리를 재빨리 밖으로 내보내어 잡귀를 놀라게 하기 위함입니다. 악마를 쫓기 위한 상징적인 의식이 세월이 흐르면서 점차 그 상징은 사라지고 형식만 관행으로 남은 것이죠. 지금은 종을 치는 교회들을 찾기가 힘들어 그 옛날의 추억이 되어버렸네요. 과거에 원님이 행차할 때 왜 나발을 불었을까요? 서양에서 종을 잡기 퇴치용으로 사용했다면 우리나라에서는 나발을 통행신호로 활용했습니다. 나발은 한 가지 소리만을 내는 금관 악기입니다. 지금은 나발을 구경하기 힘들지만 옛날에는 가끔 보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원님이 행차할 때면 나발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왜 나발을 불었을까요? 나발은 한자로 나팔이라고 쓰지만 나발이라고 발음합니다. 하나의 낮은 음을 길게 내며 우렁차고 호쾌한 음색이 특징이죠. 입술과 입김으로 강약과 높낮이를 조절합니다. 주로 군대에서 신호하는 데 쓰였고 대취타와 농악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소리가 우렁차서 쉽게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님 행차에서도 쓰였는데 이때는 귀한 분이 나가시니 길을 비켜라 는 뜻의 신호음을 냈습니다.
우렁찬 소리가 멀리까지 퍼지므로 그 소리를 들은 백성들은 알아서 길을 피했다고 합니다. 귀는 마음의 창. 귀 막고 방울음치려 한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 귀가 어깨에 닿도록 산다라는 여러 속담의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귀는 다양하고 오묘한 원리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속담들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귀는 세상과 소통하는 창구입니다. 저 또한 소리, 청각, 시각을 통해서 세 편의 영상으로 함께 소통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세상과 소통하는데 귀가 열리는 뜻깊은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태안 포나포청기 원장 김영아였습니다. 언젠가 좋은 기회에 다시 만나요.